자, 제일 먼저 안 헷갈려야 될 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제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봐 부등식 풀이도 봐 계속 2차 함수 쓰잖아. 그지? 이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자, 위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될 때,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커야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건이 두 개다, 이 말이야. 우리 중학교 치면 서로 다른 두 건을 갖는다. 이거와 같은 말이죠. 이렇게 접하는 거는 건이 하나밖에 없어. 중건.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요. 이거는 x가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으면 이렇게 되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돼. 계속 봐. 우리 심심한 판별 쓰더라고요. 2차식 나오면. 그래서 이 그래프 관계가 헷갈려버리면 돼.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이거의 그래프가 x축하고 안 만나도록, 그럼 이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풀어주면 돼. 자, 지금 여기서는 판별식을 보면 이 판별식이 2차식이 안 나와. 다 1차식밖에 안 돼. 왜냐면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거든, 단원이. 근데 이제 우리 뒤에 가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잖아. 거기서는 판별식을 쓰면 그 판별식이 2차식이 되거든. 자,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어. 여기서는 2차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부등식이 다 1차식으로 나타나고, 거기서는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부등식이 2차식도 막 들어가요. 판별식을 먼저 써야 돼. 판별식을 a제곱 마이너스 ac am 더하기 m 더하기 b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게 0이 돼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판별식이. 근데 이게 m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는 거야. m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요 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m 붙은 게 요거 두 개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m m 붙은 거, 그 다음 m이 안 붙은 거 a제곱 마이너스 b 요것이 0이 되는데 이게 요 m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0이 돼야 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요것이 00 돼버리면 m이 무슨 수가 오더라도 0 더하기 0은 0이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b는 1이다. 요거 중요해. 시험 잘 낸대.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요. 값에 관계없이. 됐지? 그 다음에 오늘 부등식 치려고 했던 시험이 있었다. 그지? 2차 부등식. 자, 여기 2차 부등식은 주중에 오는 날에 하여튼 금요일까지 오는 날 중에 아무 때나 해가 하나 풀어가지고 시험한테 내라. 주중 너도 마찬가지. 너 시험 빠지지만 이제 저쪽 시험도 빠지고 이쪽 시험도 빠지고 다 빠져버려요. 요래저래. 2차 부등식 치는데 2차 아까 어제 그 좀 프린트 있죠. 그지? 영상도 봐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문제 풀이하는 형태를 봐. 이참수 이거의 그래프는 지금 A, B를 내가 구하고 싶어. A, B를 구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당연히 두 개 있어야 돼.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돼. 그럼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점을 지난다. 자, 지난다 하는 거는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A, B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 X축하고 접한다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식이 또 만들어지네. 자, 그 두 식을 연립하셔야 돼.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가 두 개가 되면 식도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 생각을 하고 두 개의 식을 찾을 조건을 빨리 찾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1일 때 이렇게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자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1이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거 이꼴 0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x축하고 교점은 그런데 y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하면 항상 뭘 써야 돼? 근과 계수 써야 돼, 그지? 방정식의 근이 하면 근과 계수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A. 자, 여기서 두 개를 더해봐.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B에서 B. 자, 여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쓰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네.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나와있죠. X축과의 교점. 요 교점은 뭐냐면, 요 2차식에서 Y가 0되는 X값이라는 거예요. Y가 0이 된 X.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근과 계수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4. 두 근의 곱은 A 더하기 B.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됐다. 그럼 여기서 A 찾고 B 찾습니다. 아, 지금은 A 더하기 B를 물으면 바보다 이거, 그게? 원래는 이렇게 안 묻겠지. 뭐 A 마이너스 B를 묻는다. 이렇게 묻겠지. 그 다음에 또 시험 잘 내는 방법.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를 했어. 그럼 여기 1, 3, 마풀에서 X축과가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3이네. Y가 0 되는 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이 C라 했네. 이거 봐라. 저번에 이제 다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또 듣고 있으면, 전에는 그런 거 같은 이런 생각을 못 하면서 했는데, 이제 한번 들었던 거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엔 더 정리가 잘 돼. 여기서 꼭지점을 C라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꼭지점의 좌표. 응? 그렇지. 꼭지점은 요 대칭축에 해당하는 요게 꼭지점이잖아. 요 X절편 두 개가 있으니.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지. 그럼 요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1을 빨리 찾을 거야. 요 X축과 만난 두 점이 있습니다. X 좌표를 아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이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넓이 구하라. 그럼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느 변이든 간에 X축과 평행하든 Y축과 평행하든 평행한 게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4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4니까 높이는 4라고 하면 되겠지. 요렇게 바르고. 자, 참고로 자,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데 우리 사선식 하는 게 있었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1, 2 마이너스 1,5 3, 마이너스 2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넓이는 공식이다. 2분의 1. 자, 좌표 세 개를 세로로 쓸 거야. 세로로. 그러나 1,2 마이너스 1,5 3, 마이너스 세로로 이렇게 쓰고 제일 처음 썼던 좌표를 한 번 더 써줘요. 요 식을 일단 똑바로 써야 돼. 자, 쌤이 제목을 사선식이랬다. 사선식. 이런 걸 우리 사선이라 하잖아. 이런 거.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2분의 1 절대값 더하고 더해서 서로 간에 빼주면 돼. 근데 밖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순서 밖에도 관계없겠지. 그 순서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럼 사선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15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또 마찬가지로 사선 방향으로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거야. 곱하면 5 더하기 곱하면 2 더하기 곱하면 6.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바로 넓이야.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알아놓으면 더 좋아. 물론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세 점의 좌표가 1,2 3, 마이너스 4
0,0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요때는 이게 0,0, 0,0 다 이거 0대 뿌리가 없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 2분의 1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그럼 요렇게 곱하면 6 빼기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요거의 절대값 해주면 요게 바로 늘려요. 이해됐지? 그래서 요 식을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특히 막 문자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 이거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잖아. 이때는 높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2분의 1 밑변 높이 바로 구하면 돼. 이렇게 쓰려고 하지. 됐지? 그래서 넓이가 나와가지고 시험이 참고로 이야기했다. 자, 이거는 문제 뜻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AB를 할 때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건의 차를 구하라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 건의 차를 구하라. 큰 건에서 작은 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건을 직접 건의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큰 건에서 그냥 작은 건 빼주면 돼요. 이해되나? 그렇게 해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 방법 같지.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바로 건 구하면 돼.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안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곱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다시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은 말이지. 그럼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16.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24. 그럼 40이 되네, 그지? 그럼 답은 루트 40이다. 그래서 2루트 10이다. 첫째, 건을 직접 구해서 빼도 관계없다.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업습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이것도 같은 문제지. 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이렇게 봐. 뭐 fx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 보여. 그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서술형을 쳐야 돼. 나중에 시험 칠 때. 서술형을 쳐야 되는데,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서술형은. 답은 어떻게 구하는데, 막 답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꼼짝꼼짝 열어가지고 답만 탁 보여지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라 하면 정리를 잘 못해, 처음에.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인데, 나 이거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해설지 딱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해설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네, 그런 거. 특히 서술형 잘 나온다 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자꾸 답 구하는 걸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서술형은 배점이 높아서 서술형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말만 그냥 문제 그대로 말만 서술형을 쓰는 거야. 그냥 쓰는데 서술형들은 배점이 다 높아. 뭐 10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보통 한 5점 정도야. 5점 전. 근데 10점이야 10점. 그럼 이런 거 한 개 툭 나가버린 거야. 이런 거 두 개 푹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서술형은 되게 크단 말이야. 크기 때문에 서술형 형태들을 하는 거를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력이 좋아야 돼. 표현력이. 어떤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잘해야 돼. 그럼 이런 것도 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구하라면 fx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fx를. 자, 이렇게 x 절편이 있는 식. 자, 고등학교는 x 절편이 있는 식을 많이 쓴다 했지. 꼭지점 식을 자꾸 쓰면 안 돼.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불편해, 그래프는. 그래서 최대한대로 하여튼 x 절편이 있는 식, 즉 인수분해된 식을 쓰는 게 편해. 이게 건이잖아, 건. 그러면 fx를 어디까지 표현하느냐면 x 빼기 1, x 빼기 fx 이렇게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2차 계수가 1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제? 모른단 말이야. 그래 놓고 또 뒤에 무슨 말을 붙여야 돼? A는 요까지 탁 붙여야 돼. 이런 거를 표현을 잘해야 나중에 서술형을 잘할 수가 있어. A를 안 붙였다든가, A를 붙였는데도 양수 이거를 안 쓴다든가, 아래로 볼록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양수잖아.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fx야. 이제는 fx 플러스 2가 되네, 그지? fx 플러스인 a, 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는 거잖아. 그럼 요건 x 플러스 1이 되고, 요거는 x로 돼. 이거 이꼴 0. 이거의 실근의 합을 찾는 거야. 그 요거는 2차식이, 요 2차 방정식이네, 그지? a는 양수니까 그냥 날리면 되고, 요 식으로부터 x는 마이너스 1과 0이 돼. 그래서 그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있다. 요런 식으로 써. 자, 그 다음에 자, 이 말도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겠다. 자, 볼게. 우리 요런 게 있었잖아, 앞에서. 2차식을 하나를 딱 주고 x축과 접할 때,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는 요 식의 바로 판별식이 0 이렇게 써버렸지. 2차식을 하나 주고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x축하고 접할 때 라는 말을 쓰면 요 식의 판별식 0이다 이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이 2차식하고 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요렇게 등식을 합니다. 그럼 아까는 그거 왜 안 만드는데? x축은 y 이꼴 0 이런 직선이잖아, 그지? 여기에 y 이꼴 0, 그냥 이 방정식의 판별식선. 그래서 그대로 바로 판별 써버리면 되고, 이제는 이 직선하고요. 그럼 이거하고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요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 만족한 x 값이 한 개만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요거를 풀어줍니다. 자, 두 개 나오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양수만 구해라.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이렇게 교점이 없으라 이 말이야. 교점은 연립 푸는 게 교점이야. 그래? 교점이 없으라는 말은 요 식과 요 식을 요렇게 연립하는 거야. 연립을 하면 근이 없다 이 말이야. 요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요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17번 볼게. 포물선 이거에 접하고자 요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여기 접해야 돼. 접하고 직선 이거하고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이 초록색 식이 뭘 의미할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직선을 구하셔야 돼. 접하는 직선 찾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이렇게 접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지.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뭔데 이제? 다 구했네. y는 기울기는 알잖아. 이게 답이야. 이제 b만 찾으면 되지. 근데 이 직선하고 이 포물선은 접한다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거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요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교점이 한 개만 생겨야 된다. 됐지? 계산은 그렇게 생겨야 된다. 요건 요거만 이해하면 돼. 요거하고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주느냐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그래서 이제 b만 찾으면 되니까 식이 한 개만 돼 있습니다. 그 한 개가 요거하고 요거는 접한다 했기 때문에 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요것도 21번 볼게. 이참수 이것의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에 접할 때, 항상 이 직선에 접할 때, 이참수 이것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에 접할 때, 항상 접해. 항상 접하더라. 그럼 접한다 있잖아. 접하는 것부터 먼저 써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거하고 연립을 풀 때 x 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접하는 것은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걸 정리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k제곱 마이너스 4k는 2ax 마이너스 a제곱. x항 정리할게. x제곱.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ax지.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k가 되고 플러스 ax. 자꾸 2를 묶어내는 건 왜 묶어내? 판별식 짝수식 쓰려고 2가 있을 때는 항상 묶어서 정리. 자, 빨리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 그지? 자,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4k a제곱 요 놈이 0이 됩니다. 자,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0이 돼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자, 정리하자. k제곱 2ak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a제곱이 0이에요. 그럼 k제곱 a제곱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k에 대해 정리한다. 2a 플러스 4k 붙은 거. 자, k 안 붙은 건 아예 없어졌네, 그지? 요게 항상 성립하려면 요거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유형 알겠지? 먼저 접하라 하면 먼저 접해야 돼. 접해놓고 고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다. 먼저 접하게 해놔놓고 고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식이 있지.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어. 교점의 x좌표야. 그럼 교점의 x좌표. 교점은 무조건 연립해야 돼. 교점은 20도 만족하고 20도 만족. 교점은 무조건 연립하는 거야.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y를 소구한 이 식이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잖아. 정리하면 2x제곱 a 더하기 3 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 정리해서 조합해냅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잖아. 근데 교점의 x좌표를 찾았더니 그게 마이너스 2하고 3이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었다. 그러면 근각계수 두 근의 합. 자, 그게 1이 되고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두 근의 곱. 요게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다. 여기서 a, b 값 잡아. 자, 교점은 연립한 거라 했다. 연립. 교점의 x좌표는 y를 소구한 고식을 의미합니다. y를 소구한 식. y를 소구한 요 식이 교점의 x좌표 찾는 식. 자,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프 23, 24 뭐 이런 형태로 시험 잘 낸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뭘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노? 문제에서 보여주는 게 그림을 딱 봐. 그림을 딱 보니까 포물선하고 직선이 그려져 있고 뭐 땡땡땡땡땡땡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뭘 준 거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다 이걸 준 거죠. 요걸 보고 그렇게 읽어야 돼. 요 그래프를 보고 뭘 읽을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더라 요거를 읽어야 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더라는 요거를 읽어야 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어떻게 찾는데? 연립하는 거라 했잖아. 마이너스 x제곱 ax 요거랑 x 마이너스 요거 연립한 게 교점의 x좌표.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다. 요렇게 땡땡땡땡 요 마이너스 1이 교점의 x좌표란 말이야. 교점의 x좌표. 그게 바로 이 방정식 근이네. 그러면 근과 계수선. 요거를 꼭 요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요런 내용으로. 딴 내용을 준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준 거예요. 그럼 밑에 가.
또 밑에 보니까 2차 함수식이 있고 직선식이 있잖아. 땡땡땡땡땡땡 해놓은 거는 x좌표 값을 줬다 이 말이야. 교점의 x좌표를 한 개만 준 거야. 한 개만. 맞지? 아까는 두 개를 줬는데 이제는 교점의 x좌표를 한 개만 줬어. 그럼 이 1 플러스 루트 3이 뭐가 되느냐면 요 2차식과 요 1차식의 교점의 x좌표야.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요거 이꼴 요거 이 근이 교점의 x좌표야. 그럼 정리한다. x제곱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을 두 개를 준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안 줬어.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확인하고 해야 돼. 확인 안 하면 틀려. 유리수 AB 요 말을 확인해야 돼. 자, 그럴 때는 다른 거는 요거 이 켤레근이 항상 근이 된다 했잖아. 다른 건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근을 직접 안 준 거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근각이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꼴. 2차식 주고 그러면 다 근각의 항상. 됐지? 요거는 요거 찾을 수 있나 그거 물어본 거야. 요거를 찾을 수 있나.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 없으면 서면 틀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 안 된단 말이야. 됐지? 무리수가 켤레일 때는 반드시 유리수라는 조건.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했어. 알파 베타. 교점의 좌표라. 그럼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겠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요거 하고 2x 마이너스 3.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b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니까 정리한 거다. 좌변에. 바로 못 하겠거든. 이항 해놓고 차근차근히 정리해. 정리하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어. a 더하기 2잖아. 그게 여기서 4라고. 알파 베타는 b 더하기 3이네. 그 알파 베타 그게 2라고 했어. 여기서 이제 a, b 값 준 거야. 됐나? 자, 사실 이 문제는 문제가 약간 이렇게 하면 틀린 문제야, 사실.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그냥 좌표하면 안 돼. x 좌표를 알파 베타를 할 때 실제는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좌표가 어떻게 알파 이렇게 돼. 좌표는 뭐 콤마 뭐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x 좌표가 알파 베타다 이 말. 그래서 이 말이 빠졌다 생각해. 그래서 이게 빠진 게 사실은 26번 종료. 이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기울기가 양수가 된 직선이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났네.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요게 얼마인가를 찾아라. 거리 찾는다. 자, 일단 시험이 연립을 할 거야. 왜? 교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일단 연립을 해서 생각해. 자,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 15는 0이다. 이건 인수분해 되네, 그지? 인수분해 되네. 이거 잘 들어.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면 돼. 그러면 x좌표 둘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도록 식을 잘 안 줘. 인수분해 되도록. 그래서 일부러 이제 쌤이 문제를 바꿀게. 문제를 바꿔서 요거를 15가 안 되고 14라고 그냥 해보자. 원래는 15인데 그냥 쌤이 문제 살짝 바꾼 거야. 자, 이렇게 정리했더니 요게 그냥 14가 됐어요. 요렇게 하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 맞지? 그래도 이거의 두 근을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잘 들어.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게 식어줘. 지금은 인수분해 되게 줬죠. 이거의 근을 알파.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뭔데? 이 교점은 x좌표야. 이 교점은 x좌표. 이게 알파 베타죠. 자, x좌표를 알면 y좌표는 요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요거보다는. 교점이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 그지?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요거를 2알파 마이너스 10이다. 요거를
2베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 인수분해가 원래는 되는데 시험이 그냥 안 되도록 숫자 고쳐서 푸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때 배웠지.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거를 빼면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10은 똑같으니까 빼면서 없어져 버려.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거는 2를 안에서 묶어내면 바깥으로 나면 4가 되겠지. 4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그래서 요게 5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거. 자, 그런데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거하고 같지. 이되나? 그럼 여기서 요 방정이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2라는 말이고 알파 베타는 여기 14라는 말이죠. 자, 그것만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줘. 이해됐죠? 자,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게 많이 나온다, 안 되는 게 많이 나온다. 안 되는 게 많이 나온다고, 안 되는 게. 자,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됐지? 요거 이제 계산은 하면 되겠지. 이거 대입해주면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될 때, 요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요거를 표현할 줄 알아요. 요거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로 표현되는 식은 항상 근과 계수입니다. 근과 계수. 아,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여기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 두 점 PQ에서 만났어. 자, 점 하나는 이건지 이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교점이 2야. 이때 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 X가 2일 때 교점이네, 그지? X가 2일 때 교점이면 여기에 2를 넣는 값이나 여기에 2를 넣는 값이 똑같겠네. X가 2일 때는 Y 값이 똑같단 말이야. 여기에 X 2를 넣은 거나 여기에 X 2를 넣은 게 똑같네. 거기서 K를 구할 수 있잖아. 됐지? K가 구해져 버리면 이제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자, 2를 집어넣어봐. 여기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지. 즉,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다. 자, 그게 직선도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K에서 K는 마이너스 3이네. 그지? K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거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K가 3.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됐어. 이제 인수분해 안 되지, 그지?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요런 상태는 요 두 점을 구하래. 여기서 또 잘 풀어야 돼. 자, 고등학교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를 자꾸 활용을 잘해야 돼. 근과 계수.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럼 벌써 하나 가르쳐 줬잖아. 근을 벌써 하나 가르쳐 줬잖아. 문제에서. 가르쳐 주면 벌써 하나 알잖아. 두 근을 더하면 6이네, 그지? 그럼 다른 거는 4겠네. 하나를 가르쳐 줬잖아, 그지? 아, 인수분해 되네. 2, 4.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다른 거는 항상 그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 그거는 하나 알고 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직접 나와버리면 이 좌표도 구해지고 이 좌표도 구해지지. 그때는 그냥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립니다. 인수분해가 될 때는, 아까는 안 될 때 하는 얘기였다,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알파, 베타 이런 형태를 이용했고, 이제는 여기 4, 알잖아, 4. 그럼 K가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4를 주면 1이 돼. 이제 직접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되지. 알겠지? 인수분해가 돼서 그 점을 알 때는 이게 더 편하다, 그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무리수 같은 거 가지고 막 그 계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 좋고, 지금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할 때는
직접 인수분해서 근을 구해서 직접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버리는 게 더 편한 방법. 자, 2차 함수는 x 이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더라. 요 말을 꼭 알아야 되겠지? x 이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더라. 이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 같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뭔데? 대답을 해. 꼭지점이 a, b다. 이걸 모르면 안 돼. 아래로 볼록할 때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간다면 꼭지점 ab 말이야. 결국 꼭지점 구하라는 거야. 꼭지점. 자, 우리 꼭지점 구하는 거 이제 해볼게.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다. 2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숫자는 안에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반의 제곱이지. 그럼 더하기 1제곱 빼기 1제곱 하면 똑같다, 그지? 자, 그러면 요까지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앞에 2가 더 있으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다. 됐지?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봐. 자, 이 꼭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대칭축이 만나는 요점이 꼭지점이다.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구하는데? 마이너스 2a 분의 b, 이게 대칭축이잖아, 그지?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마이너스 1이 무슨 말인데? 이 꼭지점의 x좌표랍니다. 이해되지? 꼭지점 x좌표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꼭지점 x좌표 아니까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y좌표네. 그럼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럼 여기 7이니까 3이다. 꼭지점 찾는 거 이해됐나? 금방 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게 좋아.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30번. 또 이거 풀으려면 또 막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대. x가 1에서 최대값 1을 갖더라. 이거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최대값이에요. 꼭지점이 1,1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를 막 꼭지점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꼭지점 식을 바로 찾는 거야. 이 꼭지점이 있을 때는. y는 자,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게 꼭지점이 1,1입니다. 근데 2차 개수는 모르는데 요 2차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거든. 이제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그러면 a가 2가 되고 b가 0이 되는 거야. 거꾸로 풀면 안 돼. 이걸 가지고 꼭지점식 만들면 안 된다, 그지? 요 꼭지점이 요거기 때문에 요 식을 만들어가 요거를 전개하는 식이 이 식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 우리 숫자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봐. 요런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면 안 돼. 축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1. 자, 최대값이 2다. 말만 싹 바꿔놓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다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1,2가, 자, 봐봐. 이건 위로 볼록이지. 자, 위로 볼록이 요렇게 생겼어. 자, 축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이 말이 꼭지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이 2다. 이 y좌표가 2다는 말이지. 꼭지점이 요렇다. 또 마찬가지로 2차 개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다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그래서 a가 2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그게 요거다 이 말이야. 됐지? 또 꼭지점을 요렇게도 표현했네.
x 이꼴 2에서 최대값 b를 갖더라. 요러니까 최대값 같지. 아, 꼭지점이 2, b다 이 뜻입니다. 2차 계수는 알고 있다, 그지? 그럼 요 2차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역시 정리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b. 자, 요 식이 요 식이란 거죠. 그리고 요게 5니까 b는 9. 그 다음 마이너스 2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1. 대체 꼭지점 처리하는 게다. 자, 33도. x 이꼴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다라. 요 말을 보자마자 a는 양수구나 이렇게 돼요. 물론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한 경우도 또 있다.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계수를 몰라. 아까와 같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a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다. 2차 계수 모르니까. 그런데 조건이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있어. 2,1을 지난다 했잖아. 그럼 2,1을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또 a가 5라는 거 알죠. 이렇게 알죠. 그럼 전개해서 요 식하고 같다. 거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이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게 또 요거잖아. 그럼 이거 전개해서 A, B, C 구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하면 답을 바로 구해버려? 요게 X가 1일 때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여기 그냥 1 넣고 계산하면 끝이야.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식이잖아. 그럼 요 식에 X에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잖아. 그지? 그럼 요 식에 X에 1 넣는 게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1 넣으면 2니까 제곱하면 4, 5, 20 빼기 하니까 이게 16. 알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 안 그러면 A, B, C 다 구해가 더해보면 답은 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A, B, C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지? A, B, C 합을 구하라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금방 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2차 함수는 되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하고 있다. 자,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대칭축이 최대값이 4야. 최대값이 4다. 이 말을 보고 a가 음수네 이거를 빨리 딱 체크해놔야 돼. a의 부호를 음수다는 걸 체크해야 돼. 그럼 이게 바로 또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y는 a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a를 어떻게 구하느냐. 1,0을 지난다 했으니까 1,0을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4가 돼서 a는 또 마이너스 1.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요거 전개식이 요 식이다. 그럼 자, 구해놓고 이제 F2를 구하라 했지. 그럼 이거 전개하고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이거 전개하면 이건데 여기 꼭 요렇게 만들어 놓고 대입할 필요 없다. 그지? F2를 구하니까 여기다 그냥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A, B, C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요 식이랑 요 식은 같은 식이잖아. 여기다 그냥 2를 넣고 계산하면 그게 F2가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나. 세 점을 지나는 거야. 세 점. 세 점은 점인데 이 점이 무슨 점이고 콤마 0, 콤마 0. 요게 중요한 거. 바로 X절편이잖아. X절편. Y가 0이 되는 거니까 X절편이야. 자, X절편이 이렇게 주면 Y는 A, X 빼기 1, X 빼기 3. 근을 줬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무조건 요 X절편이 있는데 이렇게 출발 안 하면 큰일 나. 안 그러면 막 계산을 많이 된다. 자, 그게 0,3을 지난다. 0,3을 집어넣으면 3의 1. 그래서 또 A가 1인 것도 얻었어. 그럼 이제 함수식이 바로 구해집니다. 자, 구했다. 자, 봐라. X 빼기 1, X 빼기 3.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이상하게 풀면 안 된다. 풀 때.
풀이를 똑바로 가야지. 가다가 답은 구해지는데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식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틀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요거 최대값 찾는 거예요. 최대값. 자, 요 식을 보고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된 식은 최대값 구할 때 이거 절대 전개하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면 전개, 어떤 책에도 풀이도 그래요. 전개해서 다시 최대값 찾는, 최소값 찾는 형태를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 될 때. 아, 요게 1이고 3이. 아, 2일 때 최대였네, 그지? 요 그냥 2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전개가 또 대칭 쭉 찾고 이게 난리지기지 말고, 요게 1이고 3인데, 그럼 요거 2잖아, 2. 그럼 2를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게, 요 2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 절대 다르게 하면 안 돼. 뭐 됐을 적에 인수분해 될 때. 특히 이거는, 저 뒤에 활용 문제 가면 다 식이 이렇게 나와. 활용 문제가. 그거를, 활용 문제는 또 막 문자도 막 들어가고 또 복잡하게 가요.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절대로 전개식이 만든다는 거. 무조건 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아, 요때 최소네. 만약 위로 볼록하게 뜨면 요때 최대가 돼. 그 집어넣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 알겠지? 그 다음 36번. 이것도 한 100번쯤 보고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게 문제를 딱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 큰일 나지. 이 문제를 한 100번쯤 보고, 그거네. 그 답을 바로 찍어야 돼. 시험 나왔다 하면 바로 딱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면 돼. 자, 문제 읽을게. 이참수 fx의 최대값을 gA다. 이렇게 말이 너무 어려워, 처음에. 근데 중학교 딱 졸업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참수 이것의 최대값이 gA다. 앞으로 봐. fa, ga, gk. 이렇게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는 a로 된 어떤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식 이름을 그냥 fa라고 하는 거예요, fa. ga. 여기 a로 된 어떤 식이 있어. 그 식을 그냥 ga로 돼. 여기 k로 된 어떤 식이 있어. 그거를 gk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fx도 있잖아요. fx. 이게 무슨 말인데? 여기 x에 관한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최대값을 ga다라고 하면 이게 또 뭔 말이야? 이래 하지 말고 a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를 그냥 이름을 ga라고 붙여주는 거야. 꼭 이 식을 fx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이걸 gx를 해도 되고, kx, 아무래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지. 자, 그럼 요거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 거야.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 대칭축일 때 최대가 된다.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대칭축이지. 즉, 마이너스 a, 요게 마이너스 a, 요때 최대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건 뭐 최대값, 집어넣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a 마이너스 1. 자, 정리했더니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이렇게 a에 관한 식이 나온다. 그냥 그 이름을 그냥 ga라고 했다. 이런 걸 자꾸 나서라면 안 돼. 그러면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게 자꾸 나서거든. 자, 이제 요게 문제야. ga 최소값을 구하죠. 그럼 요거 최소값 구하라. 이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같지. 어디서? 대칭축에서.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야, 그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해주면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지?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를 자주 이렇게 눈에 안 익혀놓은 사람들은 말이 어려워, 말이. 뭘 구하라는지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시험도 잘 나와.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식은 우리가 최소값만 다루고 위로 볼록한 식은 최대값만 다뤘어. 이제는 범위를 주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주고 최대 최소값을 다 구하는 거야. 자, 중요도 치면 한 100점쯤 되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제 고등부는 끝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져야 돼. 이런 문제가 계속 해야 돼. 앞으로 2학년 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가 이것도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쉽게 풀어. 책 따라서 풀면 안 돼. 책에 풀이도 자꾸 따라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자, 앞으로 2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하면, 자, 요거는 위로 아래로 볼록이지.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빨리 대칭축을 잡아야 돼. 항상.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요 대칭축이 x는 1 요렇게 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까지는 그래프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x가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다. 그는 그 1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좌우 대칭이다. 그제? 자, 이제 x를 다른 x에서 보지 말고 여기서만 보란 말이야. 여기서만.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시오. 이 말이야. 그럼 요게 1이니까 2는 요 오른쪽 편에 있겠지. 요게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왼쪽 편에 좀 멀리 있다. 그제? 그럼 요때 x 값은 y 값은 요거고 요때 y 값은 요거잖아.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빨간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야. 다른 거는 보면 안 돼. 빨간색만 보시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 최대 최소하는 거는 y 값을 묻는 거야. y 값. 자, 최대 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y가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크잖아. 그럼 이건 x가 얼마일 텐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 값이야. 요런 x들 중에 뭘 넣으면 최대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럼 최소 값은 얼마일 텐데? 1일 때. 이게 제일 밑에 있잖아요. 어려운 거 없다. 그제? 그래프가 아래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하고 대칭축을 잡고 범위만 잡으면 돼요.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x가 얼마일 때 제일 작고 얼마일 때 제일 큰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다 됐을 거야. 너그 전에 이거 안 돼가 쌤 열받아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넘어갈 뻔했어.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기억나지 그때? 이제 알겠지?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고. 이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잖아. 빨리 대칭축을 잡아야 돼.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대칭. 여기 x가 2분의 2.5다. 2.5. 이제 범위만 잡으면 돼. 3부터 4는 여기 2.5니까 3은 오른쪽에 있지. 4는 더 오른쪽에 있다. 그지? 여기부터 여기 x를 집으면 요때는 x, y가 요게 될 거고 요때는 요게 될 건데 요 사이에 있는 요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3 집어넣으면 이게 제일 크잖아. 제일 작은 것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리고 계산만 해주면 이게 최대값, 최소값. 됐지? 자, 여기 봐라. 이거는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더라. 그럼 꼭지점이 a, a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 범위가 없을 때 이야기야. 그지? 범위가 없을 때. 자, 지금은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딱 정해놓고 빨리 대칭축을 잡아야 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마이너스 1이지. 요게 x는 마이너스 1이야. 자, 범위가 1부터 3이야. 1은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1은 여기 있고 3은 요렇게 있을 거야. 그럼 1부터 3이니까 요렇게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요게 최대값이야.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이 얼마라고? 요 f3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확실히 이해되나? 지금 봐라. 선생님이 x축, y축 그리나 안 그리나? x, y축 안 그리고 있다. 그지? 그리면 안 돼. 그리면 복잡해져. 그리고 그림도 틀려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x축, y축을 안 그리고 풀어야 돼. 계속.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기 때문에 y는
a x-2의 제곱 빼기 3. 근데 그게 0,0을 지나야 돼. 자, 0은 자, x에 0 집어넣으면 4a-4. 그럼 a는 4분의 3. 여기 4분의 3. 자, 이제 요 범위에서 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예요. 대칭축이 얼만데? 이제 나와 있잖아.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아래로 볼록이네. 꼭지점 x 앞에 이게 바로 대칭축이잖아. 요게 x 이퀄 2야. 자, 범위는 2부터 4까지지. 2는 요때고 4는 여기 있으니까 4는 이거니까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4일 때, 최소값은 2일 때. 요거만 계산해 줄게요. 그럼 확실히 다 이해되나 이제? 성훈이 말할 줄 알지? 나 수빈이 말 못하는 줄 알아. 요거는 마이너스 2a 분의 b 대칭축이 1이네 1. 자, 범위는 3부터 k야. 3부터 k. 그럼 3일 때는 요거고 k일 때는 요거니까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80이라 했지. 자, 최대값은 x가 k일 때 요게 최대값이야.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80이 돼야 된다. 자, k 집어넣어봐. k제곱 마이너스 2k. 그놈이 80이다. 그래서 요 방정식 풀어서 3보다 큰 k 값을 찾아야 돼. 3보다 큰 k. 됐지? 3에서 k니까 k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양수, 자, 이런 조건을 자꾸 놓치면 안 돼.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런 조건을 자꾸 표시해가 여기 나중에 어디서 쓰이는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 요 대칭축 찾아보자. A, B 막 들어있는데요. 그렇기나 말기나 일단 대칭축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아, 대칭축이 A가 들어있어도 1이 되네, 이제. A가 들어있어도 대칭축이.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요. 대칭축이 역시 1이 되는 거예요. 자, 범위가 0부터 3이지. 잘 봐라. 0은 요거 왼쪽에 0이 있지. 3은 요거 오른쪽이야. 0은 요거 한 칸 왼쪽인데 3은 두 칸 오른쪽이고 3은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는 요렇게 되는데 멀리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왜 더 올라갔는지 알겠지? 이게 더 머니까. 요게 짧고 요게 멀잖아. 그럼 이쪽도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대값은 x가 3이지 3. 그 값이 문제에서 6이 되는 거였어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지. 그게 문제에서 2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f3이 6. 여기 3 집어넣으면 6, 1 집어넣으면 2. 거기서 이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푸시오. 최대 최소 됐다고 보고 44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하니까 대칭축이 x는 k가 됩니다. 조졌네. 이러면 조지는 거야. 대칭축이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나왔거든요. 다 대칭축이 있어야 범위가 2보다 크다. 2가 어디 있어, 그지? 아까는 이 k가 뭐 1 이렇게 되면 2는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44번 요 문제는 대칭축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 문자. 지금까지 그런 거 한 개도 없었잖아. 대칭축이 문자.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조절. 이게 얼마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2보다 이상에서 봐야 돼. 근데 2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 2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모른단 말이야. 그럼 2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2보다 이상에서 보는 거니까. 2보다 오른쪽을 다 가야 되니까. 2가 만약에 K보다 이쪽 편에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맞지? 자, 요렇게 될 때는 최소값이, 요 최소값은 X가 K일 때 요게 최소가 되는 거고. 그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9라 했어.
만약 이런 경우라면 2일 때가 최소지.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x가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4k. 이게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풀어보자. 4k가 13이니까 k는 4분의 13. 요건 어떨 때냐면 k가 2보다 왼쪽 편에 있을 때예요. k가 2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잖아. 그지? 요게 k고 요게 2니까. 근데 이거는 2보다 커버리지. 아, 요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는데? k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런 상태들이 많이 생겨요.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알 수가 없으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경우를 하나 따져주고 여기에 있는 경우를 하나를 따져준다. 그럼 이런 경우를 따진다는 것은 요때는 k가 2보다 작다는 말이고 요때는 k가 2보다 오른쪽에 있지 요때는 k가 2보다 요렇게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많이 안 다뤄봤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됐지? 이럴까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가 다르네. 다르면 그거를 구분해서 두 가지로 다 풀어주는 거야. 이럴 때는 봐. fk가 마이너스 9네. fk 요 k 집어넣은 거지.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 k 집어넣은 거야. 자, 집어넣는 것이 요게 마이너스 9야. 그럼 k제곱이 9가 되고 k는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지금은 k가 2보다 큰 경우지. 여기 2보다 큰 수 하나 있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찾는 k는 3이 된다. 됐지? 자,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어. 중요한 내용. 자, 이제 45번부터는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자, 치환할 때 또 그때 너가 나를 혈압을 빡빡 올리던 그 부분. 기억나지? 치환해서 푸는 거. 그죠? 45번부터 다음 주에 해가 할 테니까 프린트 잊어먹지 말고 꼭 챙겨놔. 또 잊어먹은데 해가 또 다시 출력하게 만들지 말고 다음 주 올 때 꼭 들고 와야 돼. 45분부터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